어제는 한 2년 전부터 준비했던 저희 인동장시 황상파 금산계 발족식을 했어요. 제사가 없어지겠구나. 조상들을 기억하는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구나. 이제 묘도 사라져가는구나. 조금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다 그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친구들 만나고 저희 나이 또래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남겨줄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거기에 맞게 바꿔줘야 될 텐데. 그래서 바꾸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죠. 어떻게 바꾸셨나? 얼마 전 이 은행나무를 주신 분이 그 묘 얘기를 하다가 어디 묘를 이렇게 그 은행나무 옆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게 다 누구 묘예요? 그랬더니 자기 조상들 묘래요. 아들한테 이제 벌초하러 다녔잖아요. 산소를 다녔잖아. 영동에 있고 옥천에 있고 청주에 있고 묘들이. 그 아들한테 너 이 묘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저 이거 못 지킵니다. 저 이거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그러더래요. 한 곳으로 모아주면 제가 제 자식 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대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깎고 모시고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 자식의 소원이고 자식이 지켜가겠다는데 거기까지는 해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곳곳에 있는 묘를 다 모아서 한 곳에 5,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산과 밭, 자기 산과 밭을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해놨어요. 평장? 이게 봉분 안 하고 평장으로 해서 대별로 해서 이름을 딱 써서 17대, 18대, 19대 이렇게 쫙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박수를 보냈어요. 아주 잘하셨다고. 문익점 후예들 중에 아주 아름답게 사는 마을 하나가 있어요. 대구의 달서구에 인흥마을이라고 있어요. 어떤 한 분의 꿈이 자손들을 이렇게 번창시키는 거로구나를 가서 여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문씨들이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학적으로 인문들이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 거기를 갔는데 이 비석이 그냥 수두룩하게 집안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 궁금해서 못 견디니까 질문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비석을 다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묘를 찾아서 벌초도 하고 성묘도 했지만 우리 다음 때한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묘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뭘 했냐면 회의를 거쳐서 봉부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봉부는 해체한 게 아니에요. 비석만 갖고 오고 집으로 비석만 갖고 오고 거기에 있는 흙을 조금 갖고 와서 묘 위에다가 기념식수를 했대. 모든 나무에다가 복원을 돌아오고 기념식수를 했대. 거기도 흩어져 있잖아. 곳곳에 있잖아요. 60길에 몇 길에 60기라고 그러지? 그냥 65기인가 이 정도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석을 그 인흥마을에 그 공통 집이 있거든요. 공통 그 뭐라 그럴까? 그 자기들의 그 도서관이 있는 아주 유명한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옛날엔 책이 귀할 때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럼 좋은 책을 다 구해왔어요.
갈 때 돈을 보내고 올 때 책을 갖고 와서 책 사러 갔다 했는데 일부는 그게 어디로 갔냐면 독립군 자금으로 간 거예요. 그래 올 때는 책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어느 날 들통이 이렇게 전해주러 왔는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이 우에다가 이렇게 들킬까봐 지붕에다 넣었는데 천정을 청소하다가 그 편지가 나와서 돈 잘 받았다고 독립군 자금으로 잘 받았다고 그게 이제 알려지면 전부 다 일제한테 구속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춰뒀던 거죠. 해방을 기다리면. 2년간 저도 준비를 해서 족보와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사를 딱 한눈에 이렇게 비춰놓고 보는데 우리 집은 외아들이 많았고요. 여러분들 농경사회 때 외아들은 집안 망하는 겁니다. 번창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산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지와 가난을 상속할 수밖에 없던 것을 그림 한 장으로 딱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저의 할아버지를 모셨던 작은아버지가 갖고 있는데 그 사진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진 방을 만들려고 하나 우리 조상들 사진 방을 만들려고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정확한 나이 내 추측은 50대 후반이에요. 근데 50대 중반에 저의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50대 후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예.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그때 나이 할아버지고 제가 50대 중반의 모습이에요. 좀 닮았어요. 이 사진을 보고 어제 저녁에 우리 선교사들이 찍은 필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에 또 조선 말기에 우리 선교사에 찍은 사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 사진을 풍경을 눌러서 봤어요. 7, 80년 동안 조금 말하면 8, 9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구나. 도로도 바뀌고 주거시설도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사는 것도 바뀌고 자 주자갈에 의해서 조선족 때 최고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 묘가 사라지고 자 이런 세계에서 또 정말 변한 게 있구나. 얼굴이에요. 얼굴이 정말 변했구나. 이 얼굴이 어디서 왔지? 근데 어떻게 변하지? 앞으로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했습니다. 얼굴은 얼의 울다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얼의 골짜기. 이 7개 구멍이 있어요. 안이비설신이야. 이거하고 뇌하고는 아주 밀접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잘 듣고 합니다. 잘 보니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 삶에. 여러분들 이 위에 구멍이 다 막혔다고 생각해봐요.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입도 막히면 죽는 거지. 입은 그냥 먹는 것만 열려있고 말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촉각 하나만 갖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눈 봉사 고치는 이야기, 귀머거리 고치는 이야기, 벙어리 고치는 이야기예요. 실제 벙어리를 고쳤는지, 실제 눈봉사를 고쳤는지, 시각장애를 고쳤는지, 실제 귀머거리를 고치는지 저는 아무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상징, 기호, 이건 우리가 읽어야 된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자, 이 7개의 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표현하고 얼굴에 그래도 몸이 다 가려 있는데 얼굴만 나와 있다고. 다 가려 있어. 여유님 얼굴 누구 거요? 여유님 얼굴 누구 얼굴이에요? 앞사람 보는 사람 얼굴? 와, 어디서 많이 들었다. 보통 내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얼굴. 근데 내 얼굴 내가 보냐고. 못 보게 돼 있어. 자, 우리 여유님 이름 전화했는데 그 이름 누가 불러요? 아마 자기 이름 자기가 불러본 적 별로 없을 걸. 수련회나 와가지고 거울 보면서 김철수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뭐 찍었지. 자, 곽기영이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름은 내 이름인데 내가 안 불러요. 이 얼굴은 내 얼굴인데 내가 볼 수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도통한다고 산에 가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막으로 갔잖아요. 깊은 산 속에 가서 홀로 있어요. 동굴에 가서 홀로 있어요.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혼자 있어요. 자, 혼자 있으면 이름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얼굴 볼 사람이 없어요.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름도 안 불러주지. 얼굴도 볼 사람 없지. 그래서 이제 그때 혼자구나. 그때 만나는 내면의 깊은 여행. 자, 우리 이 얼굴은 어디서 왔죠?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DNA로 닮아 있어요. 염색체가 닮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왔어요. 증조부로부터 왔어요. 더 올라오는 고조부로부터 왔어요. 자, 우리 한민족의 얼굴은 그럼 어디서 왔어요? 자, 조선시대 갑니다. 고려시대, 삼국시대 거기서부터 왔어요. 자, 그 전에는 이제 고조선 가죠. 자, 그러면 고조선 이전에는 어디예요? 우리는 몽골이니까 몽고로 간다고? 그럼 몽고 이전에 또 어디로 갔어요? 우리의 민족의 시원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시원이라고 하는데 어디? 바이카로스로 가야 되잖아요. 바이카로스. 그럼 바이카로스에 있기 전에 또 어디로 가냐?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아프리카에서 왔다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북극성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얼굴이 이게 아프리카에서 왜? 그때 얼굴이 없는 한은 지금 이 얼굴이 있을 수가 없잖아.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한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나온 거야. 나와서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야? 저쪽 시베리아로 간 이것이 북반계고 밑으로 온 건 남반계잖아. 인도 쪽으로 온 것은. 근데 우리 북극성님은 남반계 같아. 안만 해도 눈썹 크지. 근데 남반계와 북반계 우리나라 약 20대 80이래나? 남반계가 20%고 북반계가 80%래요. 근데 북반계? 저는 전형적인 북반계야. 왜? 눈썹 없지. 눈 작지.
광대뼈 나왔지. 털 없지. 우리 북극성님은 털 있어 없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습니다. 그러면 북방계 비슷한데 남방계들은 털이 많은데. 하늘바람님 미국 사람들은 털 많지요? 많죠. 많지. 몸에 털 많지. 몸에 털 엄청 많지. 많죠. 예. 어려서는 많았다 그랬어요. 어려서는. 아 북극성님도? 네, 어려서는. 남방계인가 봐 그러면. 자 북쪽으로는 그 신몽골 계통의 우리 이 민족의 조상이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요. 아까 얘기한 무슨 호수? 바이칼 호수 쪽에 시베리아에 갇히게 돼요. 왜? 그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튼 왜 올라왔냐고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지만 뭐 쫓겨났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하러 올라왔다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어떻게 하여튼 이동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모든 어떤 짐승보다 이동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두 다리가 직립이 시작되면서 걸을 수 있어가지고 짐승들은 어디까지만 가고 못 가거든요. 안 가거든요. 산 너머는 안 가요. 근데 인간들만 산 너머를 가. 강 건너 안 가거든요. 짐승들은. 근데 사람들은 강 건너를 가. 그래서 북방부로 올라와가지고 시베리아 쪽으로 왔는데 평원에 왔는데 거기가 혹한기가 오는 거예요. 25,000년 전에. 그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갇히면서 추위를 견뎌내려고 하니까 50도, 40도, 50도 했다잖아요. 마이너스. 40도, 50도를 겪어야 되니까 우리 민족이 얼굴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뀌냐.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할 때는 다 똑같았었는데 그 시베리아에 갇히면서 꼼짝도 못하면서 우리 민족의 원형의 얼굴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눈이 작아요. 눈이 작아. 코가 낮아. 코가 낮아. 광대뼈가 나왔어. 털이 없어. 이거 왜요? 순전히 추위를 견뎌내려고. 이 얼굴, 이 몸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옷이라면 좀 그렇지. 동물의 가죽을 입고 있었으면 얼굴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래요. 눈이 작고 눈썹이 없어지고 코는 낮고 입은 이빨은 제일 커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빨이 커졌는지 사랑니가 날 틈이 없다는 거야. 우리 한민족은. 그럼 털이 없어지고. 자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을 성형을 하잖아요. 세계적인 최고로 많이 하는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성형 기술이 최고도로 닮았고 화장품도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얼굴은 뒷꼭지가 저기 아침님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뒤가 나온 애가 이뻐 펑 퍼진 애가 이뻐. 아침님 음소거 해줘. 어떤 애가 이뻤어요? 저는 납작한 아이보단 톡 튀어나온 애들이 이쁘더라고요. 옛날에는 납작한 애 이쁘다 그랬지. 그럼 납작해야 이쁘다고 그랬고 이마도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말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네, 짱구 납짱구. 그래서 대추방망이라고 그래서 대추방망이. 이 떡판이어야 되는데 대추방망이야. 맞아. 근데 어느 날 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떡판은 잘 못생겼고 이게 앞뒤로 나와야 돼.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재웠어? 엎드려 재워가지고 숨 막혀서 죽었잖아요. 죽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왜? 야, 너 우리나라 얼굴 같지 않다. 너 이색적이다. 그럼 잘생긴 얼굴로 바뀌기 시작했어. 이색적이랴, 이국적이랴. 어? 이건 순전히 이국적이라는 뭐예요? 서양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형수술의 원형은 뭐예요? 쌍꺼풀 수술. 이 쌍꺼풀 수술은 요새 뭐 보통 하니까. 또 뭐째? 눈 키워. 또 뭐 높여? 야, 코 높여요. 광대뼈 깎어. 우리
바이카루스에서 형성된 얼굴은 못생긴 얼굴로 돼버렸고 이건 수정 대상이야. 이건 고쳐야 돼. 그리고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모델 얼굴은 무슨 얼굴이냐? 서양 얼굴로 가는 거예요. 화장도 서양법의 화장술로 가고. 그런데 저 뭐 성형수술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좀 알고 좀 가자는 거야. 알고 좀 가자. 우리 얼굴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눈빛은 성형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 눈에, 얼굴에 우리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게 뭐예요? 사람 얼굴 쳐다보면? 눈이요. 눈입니다. 눈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안색이라고요. 얼굴 색깔이라고. 그래, 그 사람 나를 봤을 때, 아, 눈빛이 살아있다. 근데 다른 데로 코 높일 수 있다니까? 광대뼈 깎을 수 있다니까? 쌍꺼풀 수술할 수 있다니까? 눈 째서 키울 수 있다니까? 근데 눈빛은 성형수술이 안 돼요. 눈빛은 안에 정신이 들어가야 돼. 얼이 들어가야 돼. 눈에 빛. 우리 얼굴에 콧빛이라는 말 없거든. 입빛이라는 말도 없어. 오직 빛은 어디야? 눈빛. 눈이야. 눈빛이 살아있냐. 눈빛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걔는 쓸만하다는 얘기고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 회사 애들은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목소리가 힘차더라고. 그 회사가 살아있다는 거고 그 나라의 젊은이,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눈빛이 살아있는지 도전적인지 호기심이 가득 차 있는 눈빛인지 창조적인지. 근데 그런 눈빛은 다 잃어버리고 썩은 동태처럼 초점이 없고 빛이 잃고 없고 흐리멍텅하게 짝이 없고 인사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목소리는 작고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요? 맨날 동영상만 쳐다봐가지고요. 이거만 쳐다봐서 실제 얼굴을 못 본대. 실제 얼굴을 보면 너무 어색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집에서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모르고 텔레비에서 하라는 거, 남들 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왜?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눈빛은 성형수술할 수가 없어요.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런 질문이 생기고 그런 물음을 안고 가다가 발견했을 때 근데 그 눈빛은 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할 때 그 서양 선교사들이 자꾸 입에서 구한말이 나오는데 이 구한말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해야 되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말이거든요. 대한제국 시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제국 시절이 있었다니까? 우리도 황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한말이 아니에요. 대한제국 시절에 서양 선교사들이 또 조선 말기 우리나라 선교사들 왔잖아요. 그때 쓴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다녀본 여러 나라 중에 조선 사람들의 걷는 풍채와 눈빛이 이렇게 힘찰수고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일본을, 그런 나라,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걸음도 당당하지 않고 바로 앞만 쳐다보고 가는데 조선의 노인들은 턱을 들고 수염을 날리고 팔자걸음으로 이풍당당하게 걷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본 모습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수염 날리고 팔자걸음 걸으면서. 근데 이런 걸음을, 눈빛을, 이런 얼굴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오늘은 좀 축소해서 아침 햇살 너의 얼굴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얼굴은 어디에서 왔느냐?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시베리아에서 바이카로스에서 25,000년 전에 40도, 50도 영하의 날씨를 견뎌낸 그렇게 형성된, 그래서 코가 납작하고 광대뼈가 나오고 눈이 작고 털이 없고, 그래서 경쟁력은 없지만 생존력이 강한, 생존이 강한, 왜? 겨울을 겪었기 때문에. 그거의 상징이 웅녀거든요. 호랑이 족속은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곰은 사람이 되잖아. 가라면 아담다운 사람, 그 당시 향이 곰. 거기서 나온 게 고마워거든요. 고마스럽다, 고마워. 곰. 가장 아름다움의 상징이야, 그 당시로서는. 동경의 상징에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곰아라요. 고맙습니다. 근데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잖아요. 마늘과 쑥의 상징은 봄에 나오고 겨울을 견디는 식품이에요. 겨울을 난, 어려움을 겪은, 고난을 겪은,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의 부도도 겪고, 우울증도 앓고, 배신도 당하고, 자식이 먼저 죽고, 수많은 그런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들만이 봄을 맞이한다는 우리의 상징이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진짜 부활이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가짜인 거죠. 다리 왼발 오른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을 때, 역시 대둔산은 대둔산이야. 그냥 이거예요. 타고 가는 게 뭐지?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고 가서 야호하는 야호는 별로라는 거지. 자, 나의 얼굴은 어디서 왔을까? 자, 우리 기억합니다. 발카로스에서 1만 킬로를 걸어온 얼굴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얼굴이에요. 코가 낮아도 눈이 작아도 기죽지 않습니다. 광대뼈가 나오도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존력이 생존하느라고 형성된 얼굴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비합적으로 아침 햇살은 성형수술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렇게는 이해하지 마셔요. 예, 고칠 수 있는 분들은 고치셔요. 지나친 것만 저는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고쳐가지고 성격이 바뀌고 그런 거 봤거든요. 쌍꺼풀 하나 수술하고 점 하나 뺀 걸로 성격이 바뀌는 거 저는 봤거든요. 그건 해야죠.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진짜 우리의 성형은 그런 데 있지 않다. 자, 화장 아무리 발전해도 화장은 하루 가고 표정은 평생 갑니다. 내 표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이게 링컨이 한 말이거든요. 그 링컨이 한 말이 아니고요. 책에서 읽은 거예요, 링컨이. 그 게티즈버그 연설도 있잖아요. 그 뭐죠?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뭐.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북극성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지금 자랑하는 거야. 공부 못했습니다. 그것도 링컨이 한 말이 아니고 링컨은 독서를 많이 했잖아요.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냥 짧은 연설 속에서 그 말 했는데 그것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상무장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상무장관을 누가 추천하는 거야. 야, 상무장관으로 써. 그러니까. 안 써나, 걔. 얘 실력 있잖아. 실력 있는 건 알아. 근데 왜 안 써? 안 써. 얼굴이 틀려 쳐먹었어. 관상이 안 돼. 야, 장관을 관상으로 하냐?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 40살까지는 DNA가 좌우지우지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이다 이거죠.
그러나 40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표정은 자기가 만들어간 거예요. 자, 진짜 성형은 내가 만들어가는 성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느 한 부분 고칠 수 있다. 화장할 수 있다. 감추고 드러낼 수 있다. 감출 건 감추고 코스메틱, 화장품, 그 코스모스에서 왔거든요. 코스모스는 우주, 우주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조금 질서가 안 잡혔다 이거지. 자, 거기서 메이크업, 뭐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다. 뭘로? 화장품으로. 그냥 화장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장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 화장을 너무 덕지덕지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민낯으로 못 나와. 자, 나의 얼굴은 지금 어떤 얼굴일까? 어디에서 왔을까? 또 어디로 가고 있을까? 성형 다 되지만 눈빛은 안 된다. 눈빛은 마음이다. 의식이다. 내가 얼마나 착한 마음을 안고 있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앞사람을 공경하고 잘 들어주고 또 공감해 줄 때 우리의 눈빛은 따뜻해지고 우리의 목소리는 촉촉해지고 우리 얼굴에는 빛이 나고 DNA로 받은 얼굴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위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더 포근한 얼굴, 더 따뜻한 얼굴. 자, 웃음, 이 미소가 서려진 얼굴. 우리 함께 매일매일 가꾸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